특정 지역 코드에 자연적으로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키우고 싶은 충동을 처음 느꼈을 때 처음 드는 본능은 대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눈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악천후에 대비한 요새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대형 상점에 가서 얇은 플라스틱 온실을 구매합니다. 아니면 PVC 파이프로 골조를 만들고 비싼 온실 플라스틱으로 감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방이라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젖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수백 피트의 연장 코드를 깔고 공간 히터나 열 램프를 꽂아 공기 온도를 어느 전보다 겨우 몇 도 높게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밤에는 일기예보를 보며 정전이 될까 또는 바람에 플라스틱이 찢어질까 걱정합니다. 당신은 겨울과 싸우고 있으며 겨울은 대개 이깁니다. 그것은 식량을 재배하는 데 있어 지친 방법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헌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날씨가 가장 맹렬한 지표면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구조물을 지으면 식물 주위를 사방에서 차가운 공기로 둘러싸게 됩니다. 추가하는 모든 열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했고, 과일값보다 전기 요금으로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공기를 보는 것을 멈추고 흙을 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표면이 얼기 때문에 땅이 차갑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껍데기일 뿐입니다. 깊은 곳에서 지구는 배터리입니다. 눈이 내린 후에도 여름의 열기를 오랫동안 품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무시함으로써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터가 필요 없다면 어떨까요? 연장 코드 하나 없이 1월에 무화과나 레몬나무를 키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찾은 해결책은 수천 달러가 들지 않았습니다. 약 30달러와 약간의 땀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진실에 기반한 오래된 방법입니다. 추위를 피하고 싶다면 더 높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공기를 들여고 하는 대신 지구의 열 질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이웃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트랩 피트, sun trap pit라고 부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피트 온실, 피트 그린하우스이나 심지어 와리피니라고 불리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물리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는 발밑의 땅이 단지 건축할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여름 내내 충전되는 거대한 열 배터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표면에 표준 온실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냉동고 안에 텐트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얇은 플라스틱 층이 식물을 바람과 영하의 기온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하지만 구덩이를 파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섭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선 아래 보통 3반 4피트 깊이로 내려가면 토양 온도가 안정됩니다. 위에서 눈보라가 치든 폭염이 오든 상관없이 연중섭씨 10도, 화씨 5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 10도, 화씨 50도의 기본 온도가 이 전체 시스템의 비밀 엔진입니다. 2월에 레몬나무를 살리려고 할 때 영하 23도, 영하 10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10도 화씨 50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태양에게 모든 무거운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탱크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구조물을 땅속으로 가라앉힘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질량을 사용하여 온도 변화를 조절합니다. 흙벽은 태양이 쏟아지는 낮 동안 열을 흡수하고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그 열을 서서히 구덩이로 다시 방출합니다. 마치 오래된 농가의 돌 화덕처럼 불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온기를 방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공기의 변동성을 땅의 안정성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의 가장 좋은 점은 주된 건축 자재가 완전히 무료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흙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30로 열대 재배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그들은 제가 목재를 주워 오거나 쓰레기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물의 90%가 단순히 구멍 자체입니다. $30는 전적으로 유약, 즉 빛을 들여보내는 뚜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기하학과 노동력입니다.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 없습니다. 벽을 위한 방부 처리된 골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난방 시스템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겨울에 대항하는 저항의 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전기 요금을 발생시키는 고터널 하이터널과는 달리 구덩이는 한 번 파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존재 자체만으로 제 역할을 다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추위와의 관계를 바꾸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공기 온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구 온도를 신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삽을 집어듭시다. 이것이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임시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특징을 조경하는 것입니다. 첫 시도에서는 대성당을 지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4피트 x 8피트의 면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미다디 유리문이든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든 표준 유약 재료는 보통 그 크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뚜껑에 맞춰 구멍을 파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최소 3, 4피트 깊이로 파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피트에서 멈춘다면 여전히 동결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 바닥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안정적인 10도 화씨 50도의 흙에 닿을 만큼 충분히 깊게 파야 합니다. 파면서 흙을 치우지 마십시오. 구멍의 북쪽에 쌓아 올려 둑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북풍이 부는 겨울 강풍에 대한 방풍벽 역할을 하고 구덩이의 뒷벽을 높여줍니다. 북쪽이 남쪽보다 높아서 경사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땀 흘려 쌓은 그 흙이 바로 당신의 단열재입니다. 두껍게 쌓아 단단히 다지십시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망치는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점토질 흙에 구멍만 파면 온실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욕조를 지은 것입니다. 가을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차서 나무들이 익사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심기 전에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구덩이 바닥에 작은 시험 구멍을 파고 물을 채웁니다. 1시간 안에 물이 빠지지 않으면 바닥보다 약 6피트 더 깊게 중앙에 더 깊은 집수정을 파고 굵은 자갈로 채웁니다. 이것은 물이 천천히 새우며 나가는 동안 갈 곳을 제공합니다. 지루한 단계이지만 건너뛰면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당신은 지하에 생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도뿐만 아니라 수분 관리도 해야 합니다. 구멍을 파고 배수가 설정되면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정식의 트랩 부분입니다. 여기서 $30 예산이 중요해집니다. 새 이중창 온실 유리를 사러 나간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찾은 가장 좋은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래된 미다디 유리문이나 샤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끊임없이 버립니다. 저는 지역 하비탓 재판 매점에서 장당 $9에 찾았지만 쓰레기 버리는 날 길가에 놓여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강화 유리입니다. 튼튼하고 빛도 잘 통과시킵니다. 유리를 찾을 수 없다면 트윈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만이 제가 새로 구매를 추천할 유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큰 건설 현장에서 남은 조각들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구멍 위에 창문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각도에 관한 것입니다. 겨울 태양은 게으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평선에 낮게 머물며 남쪽 하늘을 가로질러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창문을 채광창처럼 땅에 평평하게 놓으면 낮은 겨울 태양이 유리에 부딪혀 반사될 것입니다. 빛이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침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약을 남쪽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전 단계에서 북쪽에 흙둑을 쌓은 이유입니다. 프레임의 상단을 그 높은 둑에 놓고 하다는 지면에 노화 경사를 만듭니다. 12월 전구의 태양을 정면으로 받는 각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을 위해 각도기나 수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겨울 점심시간에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유리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보통 거주지에 따라 약 45도 또는 그 이상으로 가파른 경사가 됩니다. 이 가파른 각도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귀중한 광자들을 위한 깔때기 역할을 하여 구덩이 깊숙이 넣어 뒷벽에 도달하게 합니다. 둘째, 눈을 흘려보냅니다. 폭설이 내릴 때 빛을 가리거나 유리를 부수지 않도록 눈이 미끄러져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부 사항은 밀봉입니다. 최고의 유리와 완벽한 각도를 가졌더라도 바람이 프레임 아래로 휘파람처럼 불어 들어갈 수 있다면 1시간 안에 모든 열을 잃을 것입니다. 저는 프레임이 땅과 만나는 가장자리에 무거운 돌이나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무게를 누릅니다.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밀폐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공기의 열이 아닌 지구의 열을 이용하는 콜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를 놓고 단단히 밀봉하면 공식적으로 트랩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태양열이 안으로 들어가 바닥의 어두운 흙에 부딪혀 열로 변하고 그 열은 흙과 유리에 갇히게 됩니다. 낮에는 태양이 당신의 엔진이지만 밤은 전쟁에서 승패가 갈리는 곳입니다. 유리와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단순하고 잔인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형편없는 단열재입니다. 에너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래된 단일창은 R값이 겨우 1에 불과합니다. 이는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지는 즉시 흙 속에 갇혔던 모든 열이 영하의 밤하늘로 다시 솟구쳐 나가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리를 덮지 않고 두면 물리학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구덩이 내부의 열은 유리를 통해 곧바로 방출되고 새벽이 되면 내부 온도는 외부 공기와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얼어붙은 레몬 나무를 갖게 될 것이고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을 잘 감싸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저는 단열재 더미를 들고 나갑니다. 이것은 첨단 기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헌 양모 다묘, 건설 현장에서 찾은 단단한 폼 단열재 시트, 심지어 나무십 주머니도 사용했습니다. 목표는 유리 위에 두꺼운 뚜껑을 덮어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굴뚝에 모자를 씌우는 것입니다. 저는 유약 위에 단열재를 놓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어 습기를 막습니다.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리를 덮는 그 단순한 행동이 심한 동결과 어둡고 단열된 구덩이 안에 아늑한 10도화씨 50도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구는 하루 종일 흡수했던 온기를 서서히 방출합니다. 그리고 다묘는 식물들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 온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위험은 추위뿐만이 아니라 더위에도 있습니다. 1월에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화창한 겨울날 작은 공간 안에 식물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자결하고 외부 기온이 영하 6도 화씨 20도일 때 조심하지 않으면 구덩이 내부는 쉽게 섭씨 32도 또는 38도 화씨 90도 또는 100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온도 변화는 식물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쉬어야 할 때 깨어나게 하거나 잎을 태워버립니다. 당신이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밝고 맑은 겨울날에는 뚜껑을 살짝 열어줘야 합니다. 유리를 1, 2인치 정도 열어 과도한 열이 빠져나가도록 하십시오. 롤러코스터 같은 기후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범한 기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식물이 휴면 상태를 유지하거나 천천히 자랄 만큼 충분히 서늘하게, 하지만 절대로 얼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날씨와 당신을 연결하는 일상적인 리듬이자 일과가 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열고 저녁 식사 전에 닫으십시오. 이제 구조물이 열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사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시간에서 보조 난방을 추가하지 않는 한 4피트 구덩이에서 바나나를 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동 시스템의 전체 목적을 무산시킵니다. 이 미기후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곳은 시원하고 축축하며 보호된 공간이지 열대우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표는 1월 중순에 반드시 빠른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생존과 봄에 대한 엄청난 선제적 시작입니다. 시원한 밤을 견딜 수 있지만 혹독한 동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식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 트래피트의 Undisputed King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겨울에는 자연스럽게 휴면에 들어가 잎을 떨어뜨리고 추위 속에서 잠을 잡니다. 일반 정원에서는 혹독한 겨울에 땅까지 얼어 죽고 여름 내내 열매를 맺는 대신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하는데 보냅니다. 구덩이 안에서는 뿌리가 그 10도 화씨 50도의 흙에서 아늑하게 유지되고 가지는 치명적인 서리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12월에는 죽은 막대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2월이 되면 밖에는 아직 눈이 높이 쌓여 있지만 새싹이 터질 것입니다. 이웃들이 완두콩을 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무화과 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귤류는 이곳에서 잘 자라는 또 다른 작물입니다. 특히 마이어 레몬이나 금귤처럼 튼튼한 품종들입니다. 무화과와 달리 잎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진 유리로 힘들게 포착하려고 했던 그 빛이 필요합니다. 밖에 세상이 회색 빛일 때도 푸르고 행복하게 구덩이 안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 동안은 빠르게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잠시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열매는 붙잡고 있습니다. 구덩이 속 감귤류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개화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낮이 길어질 때까지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뿐입니다. 식물을 심은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덮인 구덩이 안에서는 증발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흙을 말리지 않고 태양도 흙을 태우지 않습니다. 여름처럼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 한 달 안에 뿌리가 썩을 것입니다. 저는 손으로 흙을 몇 인치 파서 확인합니다. 약간이라도 시원하고 축축하게 느껴지면 그냥 둡니다. 한겨울에는 6주에 한 번만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흙은 살아있고 스펀지 같아야 하며 늪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느린 환경이며 당신의 관리도 그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덜하지만 더 많이
관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투자 수익은 레몬 한 봉지에서 절약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2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바람이 휘몰아치고 땅이 쇠처럼 단단히 얼어붙었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구덩이로 걸어가 유리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뚜껑을 엽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젖은 흙과 푸른 잎사귀 냄새를 풍기며 얼굴을 스칩니다. 손을 뻗어 정원의 나머지 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익은 신선한 무화과나 마이어 레몬을 따냅니다. 그 과일을 맛볼 때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저장된 여름의 한 조각입니다. 2,000마일을 트럭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점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맛이 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뒷마당에 바로 앉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식료품점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그 공급망에 조금 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 전력망이 유지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터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지구의 열 질량과 주워온 유리 조각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량을 비축하거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경 쓰든 안 쓰든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을 예측 가능성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겨울을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해야 할 또 다른 계절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 뒷마당 전체를 파낼 필요는 없습니다. 굴착기를 빌리거나 목재를 트럭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제 조언은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시험 구덩이만 시도해 보십시오. 남쪽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찾으십시오. 아마 3피트 x 3피트 정도. 깊게 파십시오. 오래된 방풍창을 찾아 튼튼한 식물 하나를 심으십시오.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눈이 유리에서 어떻게 미끄러져 내려가는지 지켜보십시오.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언제든지 다른 것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삽을 들어 올리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정원에 얼어붙은 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세계가 묻으려고 했던 고대의 지혜와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미래를 심으세요. 지구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